안녕하십니까. 최영진 교수입니다. 4단 칠정론이란 무엇인가 제2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봉의 제2서를 읽어가면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입니다. 이 부분은 퇴계 제1서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였죠. 왕년에 정생지 작도야에 유 사단 발월이 칠정 발월기지 설인데 우위에 역공기 분별이 태심하여 혹지 쟁단이라. 왕년에 정생이 그림을 그릴 적에 사단은 리에서 발동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동한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내 생각에 또한 그 분별이 너무 심해서 혹 쟁론의 단서를 이룰까 걱정이 되었다. 고로케야 순선 겸기등어하니 개욕 상자하야 이 강명이요 비위 기연지 부자야라. 그러므로 순선 겸기 등의 말로서 고쳤으니 대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강명하고자 하는 것이요 그 말에 허물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회계의 제1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고봉의 비판입니다. 사단 발월이 칠정 발월이 차 있고는 정장이 저지어 도자로서 정려 맹자 소음과 불수이니 약 효득시에 기후 변호와. 사단은 미에서부터 발동하고 칠정은 기에서부터 발동한다. 이 구절은 정장은 이제 정지훈이죠. 추만 저지어도 그림에 거기에 지은 것으로서 그림에 이런 글자를 적어놓은 것으로서 바로 주자가 말씀하신 바와 다르지 않으니 수는 이제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지 않으니 약 만약 효는 그 깨달는다 뜻입니다. 깨닫는다. 효득시 깨달아 얻을 때 만약 깨달아 얻을 때는 기유 병호화 이런 뜻이에요. 사단 발월이 칠정 발월이 이거는 이제 정장이 그림에 적어놓은 것으로서 바로 주자가 말씀하신 법과 다르지 않으니 만약 깨달았을 때에는 어찌 병통이 있겠는가? 이거 잘 깨닫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대승 전일지소 의자는 정공사 효부득자는 각생 병통이다. 대승이 전일에 그 전에 의심한 바의 것은 대승이 내가 그 전에 의심한 바의 것은 바로 아마도 뜻이에요. 아마도 이때의 사자는 여기서는 만약입니다. 만약 가정문을 쓰는 거예요. 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사역형 뭐뭐로 하여금 뭐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사 이런 뜻, 만약에 이런 의미로 가정문에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형으로 보기는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만약 효부득자는 효부득은 깨달아 얻지 못한 자죠. 깨달아 얻지 못한 자는 각 도리어 병통을 낳을까 좀 근심이 됩니다. 뭐 두렵다고까지 볼 필요는 없겠죠. 좀 우려가 된다. 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공이 이제 여기까지의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만약 깨달아 얻지 못한 자는 도리어 병통을 낳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근데 이 구절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 다음까지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이 말, 뭐 주저말과 다를 게 없으니까 이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는 상관이 없는데 이 의미를 잘 모르는 자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병통을 낳을 수가 있다. 범론 사단 칠정하여 2월 사자 발언이 칠자 발언기는 구무불과의라. 대개 봄은 이제 넓게 뜻입니다. 넓게 사단 칠정을 논해서 사단은 리에서부터 발동하고 칠정은 기에서부터 발동한다는 것은 본디 뭐 불가할 것이 없다. 뭐 넓게 보면은 뭐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금내 저지오도하여 이 사단으로 치요 이중하여 위지 발월이 하고 이 칠정으로 지기 권중하여 위지 발월이 하니 수 사성도본의 새 부득불령이나 위치지제 사불면 이석이 태심이라. 자, 여기까지 보죠. 지금 그림에 이런 것을 적어서 저는 이제 그 지을 자잖아요. 책을 이런 것을 이 말이죠. 사단 바로 이것을 그 그림에다 이것을 지어 넣어 가지고 사단을 치는 두대 이권주 이의 권 가운데에 두고 즉 위치시켜서 위지 바로 리에서부터 발동한다 이렇게 하고 그 칠정을 기권 가운데에 위치시켜서 이것을 기에서 발동한다고 하니 이거는 천명도입니다. 우리가 천명도를 아주 오래전에 봤었죠. 그 천명도에 보면은 사단은 기의 그 영역, 사단은 리의 영역, 칠정은 기의 영역에 이렇게 배치시켜 놨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비록 사성 도본, 그 도본을 써서 만들 적에 사는 글씨 쓰는 게 사죠. 사고 성은 이제 이루는 거. 그 그림을 그려서 이룰 적에 새 부득불, 그 형새가 부득불령,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부득불령은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부득불해서 그렇다. 그러나 위치지제, 그래서 위치를 지을 즈음에 즉 칠정은 기권에다 위치시키고 사단은 이의 권역에다가 위치시켰다는 것이죠. 그 위치시킬 즈음에는 사불면 이석태심. 이석이 지나치게 심한 것을 면할 수가 없다. 분리시키는 거죠. 성 분석하는 거. 이는 분리시키는 거. 석은 분석하는 거.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그냥 글로서만 사단 발열이 칠정 발열이 이렇게 하면은 넓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주 하나는 이의 권역, 하나는 귀의 권역 이렇게 대비시켜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니까 이럴 때는 사단과 칠정을 분리시키고 분석하는 것이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약 후학이 견지하고 기 이정지형하야 둔 이기위 이자하야 별이 논지하면 기위 오인이 불력기 힘우하. 약 만약 가정문이죠. 후학자가 견지 그것을 보고 지 가리키다. 이것을 이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정지형입니다. 이미 정해진 형체, 이미 정해진 형태, 이미 정해진 형태를 가리켜서 그것이 이미 정해진 형태를 가리켜서 분 나눈다. 이기 두 가지를 나누어 여기 지
이제 대꾸로 되어 있는데요. 이기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별도로 논한다면, 그것을 논한다면, 대명사죠. 별도로 그것을 논한다면, 기위 오인, 오는 그르치다.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불력기 심오, 또한 심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고, 그림을 보면 완전히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미 정해진 그림만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럴 경우는 그 형체만 보고 이와 기를 이렇게 둘로 이와 기가 나눠져 있는가 보다. 그래서 사단 칠정을 구분해서 볼 그런 위험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던 발월이 칠정 발월기 이 두 구절은 정장이 그림에 지어놓은 것으로서 바로 주자가 말씀하신 바와 다르지 않으니, 만약 깨달아 얻을 때에는 어찌 병통이 있겠습니까? 즉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제가 전날에 의심한 바의 것은 바로 만약 깨달아 얻지 못한 자는 도리어 병통을 낳을까 좀 우려한 것입니다. 어떤 병통이 하는 것이지 뒤에 나오는 것이죠. 대개 사단 칠정을 넓게 논해서 사단은 니에서 발동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동한다 하는 것은 본디 불가할 것이 없다. 근데 지금 그림에 이것을 지어가지고 사단은 이의 권역 가운데 위치시켜서 니에서부터 발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칠정은 기의 권중에 위치시켜서 기에서부터 발동했다라고 하니, 그 도본, 그 그림을 그려서 만들 적에 형세가 부득불 그러하지만 위치 지을 즈음에는 분리시키고 분석하는 것이 너무 심한 것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분석시켰다. 만약 후학이 그것을 보고 이미 정해진 그 형태를 가리켜서 이와 기를 둘로 나누어 구별하여 논한다면, 그것을 논한다는 말은 사단 칠정을 논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또한 깊지 아니한가, 심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일서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거, 퇴계 일서를 말씀드린 거,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좀 드러납니다. 주자가 한 말은 사단은 이지발, 칠정은 기지발이었죠.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사단 발월이 칠정 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의 주어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의 주어가 사단이에요. 칠정. 근데 주자의 말은 발의 주어가 리죠. 우리가 알죠? 사단 시였죠. 시, 이지발. 그러면 발의 주어가 니가 되는 거죠. 발의 주어가 니가 되는 거죠. 이가 발현하는 것이다. 사단이란 이가 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구성, 사단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건 이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사단은 인간의 마음, 구체적인 마음으로 발동한 마음이니까 이가 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이가 발현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사단의 소종래, 근거가 어디냐? 사단의 근거가 니다. 사단의, 지금 이 말은, 여기 사단 발이 좀 발은, 사단이
니에서부터 발동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단과 칠정의 소종내, 즉 근거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같지 않죠. 물론 사단은 리에 배속시키고 칠정을 기에 배속시켰다고 하는 점은 같습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이것이 같으면은 가치론적인 그 결론은 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사단은 발월이라고 하든 사단은 이지발이라고 하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순손무학하고 칠정은 기에서부터 발동하다고 하든 발동했다고 하든 칠정은 기가 발동한 것이라고 하든 칠정은 선악이 있다, 유선악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가치론적 결론이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구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이 두 문장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훌에 복봉 시우하니 계지 사단지발 순리고로 무불선 칠정비발 경기유선악 운운한데 즉 시전어하면 우분요이나 비의의 역이위 미안자라. 뒤에 복 엎드려 받들었다 얘기입니다. 복은 엎드릴 복자죠. 받들 복. 시오는 편지입니다. 선생님이 보내신 편지를 제가 엎드려 받들어 보니 고쳤다. 산단지발은 순리고로 무불선 칠정지발은 경기고로 유선악 이렇게 하셨는데 시전은 앞에 말과 좀 비교해 보면 우는 더욱입니다. 더욱 분요. 아주 분명하다. 더욱 분명하지만 제 생각에 역이위 미안이라는 말은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미안. 편하지 않다는 말인데 내 생각에는 이게 좀 만족할 수가 없다. 좀 부족하다. 미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미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흡족지가 못하다. 흡족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이 흡족하지 못하다. 개이 사단 칠종으로 대거 호언하고 개지어 도자하야 위지무불선하고 혹 위지유선악하니 인지견지하에 의약유양정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구절도 사단과 칠정을 대고 대립하여 들고 서로 말하다. 이거는 이제 제1서에 나오는 말이었죠. 사단과 칠정을 대립하여 걸어놨고 서로 말이 그렇죠. 사단, 칠정, 순리, 경기, 무불선, 유선악 이렇게 전부 대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비적으로 되어 있죠. 대고호하여 개지어 도하여 그 그림에 그 개지해가지고 무불선, 유선악 이렇게 말하니 인지견지하의 야규양정이라.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의심한다. 야규양. 두 개의 정이 있다고 의심한다. 야규. 이거는 두 개의 정이 있는 것 같다죠. 약자니까. 두 개의 정이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한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 번 나왔지만은 고봉은 앞에 나왔었죠. 사람의 정은 하나다. 그런데 이런 식의 문장, 이런 식의 대비적인 문장을 본다면 사람들이 정에 두 가지 정이 있는가 보다. 양적, 두 가지 정이, 별개의 두 가지 정, 즉 존재론적으로 별개의 두 가지 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앞에서는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다르다. 여기 고치 문장에서는 사단과 칠정은 구성 요소가 다르다. 사단은 순수한 리로 구성되어 있고 칠정은 이와기가 겸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 요소가 다르다. 이렇게 두 개의 정으로 지금 존재론적으로 두 개의 정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양정 아니냐. 수 불의여 양정이라도 역의유 기정 중 이선이라.
일은 바로 리하고 일은 바로 기위 미담이야. 또한 비록 양정이라고 의심은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얘기입니다. 또한 비록 두 개의 정이라고 의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요 기정요 이선하냐 또한 의심한다. 예, 여기 끝머리까지. 그러니까 이 의심한다는 요 서술어의 목적절입니다. 그 정 가운데에 두 가지 선이 있어서 한 가지는 미에서부터 발동하고 한 가지는 기에서부터 발동한다고 의심할 것이니 위 미담량 합당치 않습니다. 다시 볼까요? 비록 두 개의 정이라고 의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정 가운데에 두 개의 선이 있어서 하나는 미에서부터 발동하고 하나는 기에서부터 발동한다고 의심할 것이니 이건 합당치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의 선, 종류가 다른, 차원이 다른 두 개의 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또 두 개의 선이 있을 수가 있느냐? 두 개의 선이라는 가치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퇴계는 두 개의 차원을 달리하는 선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단은 니의 발현체이기 때문에 니가 갖고 있는 절대선, 순수한 무학한 절대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칠정은 기발 혹은 기에서부터 발동했기 때문에 기가 갖고 있는 상대적 선, 그건 발익에 중절했을 때에만 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칠정이 발동해서 절도에 맞았을 때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선이다. 절도에 맞으면 선이고 칠정은 맞지 않으면 불선이고 이렇게 상대적인 선과 악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중에 상대적 선이다.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적 선으로 결정돼요. 본래적 선. 어떻게 보면은 사단은 형이상학적 선, 칠정은 형이하적인 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단은 마음이니까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마음이니까 그것은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기지합이지 않습니까? 형이상의 세계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퇴계의 관점에 의하면 사단은 니의 발현체이기 때문에 니가 갖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절대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퇴계는 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퇴계의 마음에는 사단의 선과 칠정의 선은 하나는 절대적인 선, 하나는 상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차원을 달리하는 두 개의 선,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고봉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죠. 고봉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제 고봉의 입장은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사단 칠정은 하나의 정이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지 발동했을 경우에는 발동해서 절대에 맞았을 경우에는 선하니까 그럼 뭐 칠정 사단 다 똑같은 중절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불선이 되는 거. 그렇게 본 입장이죠. 이렇게 볼 때 상당히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좀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보내주신 편지를 받들어서 보니 사단의 발동은 순수한 리이기 때문에 선하지 아니함이 없고 칠정의 발동은 기를 겸하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라고 운운하셨는데 앞의 말과 비교해 본다면 더욱 분명하지만 제 생각에는 또한 좀 미흡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개 사단과 칠정을 대립하여 거론하고 서로 말하고 또 그림에 이것을 게재해서 어떤 것은 무불성,
어떤 것을 유선학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볼 적에 두 개의 정이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두 개의 정이라고 의심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정 가운데에 두 개의 선이 있다고 의심해서 두 개의 선이 있어서 그 가운데 두 개의 선이 있어서 한 가지는 리에서부터 발동하고 한 가지는 기에서부터 발동한다고 의심할 것이니 이거는 마땅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천명도를 검토하면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명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명구도와 천명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천명구도 이거는 정지훈이 그린 거라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사단 발월이 이런 구절이 여기 써 있고요. 여기는 칠정 발어기 이런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발월이 칠정 발어기 이렇게 이 사단과 칠정이 서로 대응되는 이런 구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단과 칠정이 실질적인 두 개의 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오해할 수가 있다고 고봉은 본 것입니다. 이건 천명신도인데요. 천명신도인데 이거는 대개 선생이 이제 수정한 거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단 이지발, 칠정 기지발 이렇게 우리가 다 사단 이지발, 칠정 기지발. 사단은 리가 발현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동한 것이다. 역시 이렇게 서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건 이제 리의 영역이고 이쪽은 이제 기의 영역이죠. 이쪽이 이의 영역, 기의 영역. 그래서 이 사단은 바로 이의 영역에 속하고 칠정은 기의 영역에 소속된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고봉은 바로 이 점을 이제 문제 삼은 것이죠. 그걸 이제 단순히 문장으로만 표현했을 때와 이렇게 도상으로 이것을 나타냈을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장으로 이렇게 사단 이지발, 칠정 기지발 이렇게 이제 써놨을 때는 이것이 뭐 꼭 두 개의 정이다 이런 느낌을 이제 덜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도상으로 그려서 더군다나 이 퇴계의 경우에는 요거는 이의 영역, 요거는 기의 영역에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문장도 이게 서로 대응돼 있지 않습니까? 요 사단과 칠정이 이제 대응되고요. 여기 이지발, 기지발이 또 이렇게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과 칠정이 실질적으로 두 개의 정이다 이렇게 오해할 위험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고봉은 그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고봉은 퇴계의 주장은 이정론이다. 두 개의 정, 사단과 칠정을 두 개의 정으로 여기는 이정론이고 이선, 두 개의 선, 사단의 선과 칠정의 선을 별개의 선으로 보는 이정론이다. 이정 이선론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 도상에 아주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봉의 입장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퇴계의 입장을 지지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여러 문제의식,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축한 자기의 이론 체계에 따라서 이런 얼마든지 다르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평가는 어차피 이 학자들 개인의 몫이죠.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각 학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체계에 의해서 각각 다른 그런 철학을 구축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구축된 철학을 자기의 언어로서 바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공과 퇴계의 이 선명한 이러한 그 대립적인 주장, 이것이 후대에 가가지고 바로 기호학파와 영남학파라고 하는 두 개의 학파 겸 정파가 구성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